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종철이님 맞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그리고 보좌관은 친인척 지인으로 운영비만 쓰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늘 주제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공론화하라.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지금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많고요. 국민들 또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때 국회의원, 대통령이 모두 다 솔선수범해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는 문제. 그러면 대안은 뭐냐? 대안은 바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 이 요소를 가미시켜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도 발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론화를 시키고 윤 대통령도 뭐 청와대 국민 제안을 하라. 그래가지고 국민 제안을 하면은 100% 책임 답변을 한다.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역시 뭐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윤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간신배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은 나라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측면들이 사실상 뭐 안 좋은 기능도 있었지만 좋은 기능은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그러한 뭐 국민 제안은 비공개 원칙 그리고 책임 답변 원칙 하더니 결국에는 비공개로 해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를 제안하니까 중앙선관위 소관이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전화번호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했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월급이 많이 나오니까 그 월급만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주말에 놀러 가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국민들은 쉬는 날도 없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찬성입니다. 코코마미 TV님. 네, 에슬리언님. 은둔자 에슬리언입니다. 국민 배당금이 너무 고픕니다. 네, 이거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계속 국민청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국혁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간신배들과 선절하고 대통령으로서 민생 살피고 부정부패 척결하십시오. 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
엠마님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 되고 나니까 권력의 달콤한 단맛에 취해서 국민 개개인의 고통이 눈에 안 들어오나 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죠? 제가 한 분이 자기가 국회에 오래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보좌관 9명이 보좌해 주고 특권이 있고 어디 가나 그냥 큰 대접을 받으니까 마치 비행기 타면은 그 구름 위에 비행기가 구름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떠 있으니까 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보이지 않고 구름 위 비행기를 타니까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밑에 구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구름 위에 있어요, 비행기가. 그래 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막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인제 국민들의 삶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국회의원 되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민생을 안 살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 되는 순간 그냥 구름 위에 있어 가지고 안 보인대. 밑이 안 보인대요. 밑이 안 보인대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참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위로 올라갈수록 올챙이 쪽을 생각을 하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구름 위에 떠 있으니까 밑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밑이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KBS, MBC, SBS, 뭐 CBS, EBS 아주 뭐 방송에서 계속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정신없을 정도로 제가 방송에 나갔었는데요. 뭐 KBS 생방송에도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와 자칫 잘못하면 나도 구름 위로 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내가 구름 위에 뜨면 안 되고 반드시 바닥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되는 순간, 대통령 되는 순간 그냥 구름 위에 떠 있으니까 국민들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국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기득권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쇼핑하러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사실상 할 건 하고 해야죠. 할 건 하고. 지금 당장 부정선거 문제, 네, 부정선거 문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이거 지금 시급하거든요. 윤 대통령 지금 뭐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20%대로 더 떨어집니다, 이거. 오늘 보니까 뭐 측근인지 뭔지 한 사람이 뭐 "지지율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비전을 상실했어요, 비전.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고령화, 부정 부패 문제 그리고 자살률 문제, 서민 경제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그냥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자 걱정 때문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다라는 거죠. 기껏 막 빚내 가지고 거처할 곳이 없으니깐 빚내서 집을 마련했더니 그냥 빚더미에 앉혀 놓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이자가 2배로 올라가니 막 이러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뭐 상계형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이거 바르게 세워놓을 것인가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야 됩니다. 네, 김효수님, 국회의원 100명 축소 찬성합니다. 교수님 건강 조심하세요. 네, 바른정치TV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국민동의 청원 계속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시행하자. 네, 이거 국민동의 청원 오늘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 100명 축소, 100명으로 축소하는 거죠.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네, 지금 3명 동의해 주셨습니다. 3명. 네, 3명 동의해 주셨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뭐 계속 해야죠. 우리가 힘들어도. 네, 그래서 제가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네, 이거 지금 3명 동의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정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 그 대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가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해서 국회의원 100명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요소를 가미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여기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지금 3명 동의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부정선거 특검 이거 우리가 다시 합니다. 네, 2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2명 동의해 주셨어요. 부정선거 특검 네, 2명 동의. 계속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5만 명 동의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네, 여기에 대해서 2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우리가 계속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네, 그래서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국회 해산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투표제 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이 대통령도 뽑았고 국민이 국회의원도 뽑았는데 당연히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직접 탄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탄핵할 수 있어야죠. 네, 그게 진짜 민주주의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당연히 국회도 당연히 국민들이 해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네, 이거 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6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임명제를 폐지해라. 네, 그래서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재판을 합니까? 신이 내려와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동의 청원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계속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자동차세 폐지. 네, 6명 동의해 주셨어요. 네, 자동차세 폐지. 그래서 이 자동차세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자동차세 폐지 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6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자동차세 폐지 6명. 네, 자동차세 폐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동차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할 때 자동차 취득세를 또 냅니다. 거기다가 기름 넣을 때 세금이 부과되죠. 주차할 때도 주차비 내죠.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냈어. 등록 시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내. 기름 넣을 때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주차할 때 주차비 계속 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안 들면 과태료 나오죠? 의무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삼중과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보유세, 이 보유세를 자꾸 매기는 것은 이거는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자동차세를 폐지하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쓰냐라는 거예요. 정당 보조금을 매년 500억을 자기들끼리 나눠 쓰고 선거 보조금을 1,500억을 나눠 쓰고 또 선거 보전금을 약 6천억 원을 나눠 쓰고 아니 당대표가 법인카드를 한 달에 2천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천만 원? 아니 이준석이 2천만 원 혼자 쓸 수 있어요?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가 법인카드를 2천만 원까지 쓴다라는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1년에 2억 4천입니다. 2억 4천. 2억 4천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돈이야? 다 국민들 세금으로 매년 500억씩 국민 세금을 갖다가 정당 보조금으로 갖다 쓰고 그러면서 당대표가 1년에 2억 4천을 써?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당대표가 2억 4천을 쓴다라는 거예요. 2억 4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데 쓰겠어요? 2억 4천을. 네? 아주 그냥 진짜 저는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수님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일거리가 없으면 굶는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굶는 날도. 그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조윤아 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윤아 양이 부모님한테 수면제를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장 됐잖아요. 수장 된 거예요. 이게 피살이 된 건데 그 조윤아 양을 누가 죽였냐라는 거예요. 누가? 예? 다 정치인들이 다 헤쳐먹고 국민들한텐 안전망을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부모가 애만 놔두고 죽으면은 애가 그냥 거지로 살까 봐 애 생명까지 걷어가는 이런 미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당대표가 한 달에 2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쓰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1년에 2억 4천. 우리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이 난세가 되니까 아주 그 사기꾼 천지가 되고 있고, 오늘 제가 영상 올렸죠. 아버지를 솥단지로 아버지 머리를 내려치고 엄마 머리를 잡고 내동댕이를 치고 이런 아들놈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도 그런 가족은요. 이게 새롭게 가족 새 판을 짜게끔 생활 동반자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셔가지고 그 갑자기 쓰러지면은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도 못 해요. 또 시신 인계도 못 받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그리고 또 각종 뭐 이렇게 가족이 사인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혼자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 옆에 친구하고 가족으로 등록해 갖고 생활 동반자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은 접근 금지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인간이 태어났으면은 기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본 소득이다라는 거는 기본 소득.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세상이 혼란스럽고 난세가 펼쳐지니까 사기꾼 천지가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효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경을 찾아볼 수가 없고, 길바닥에서 그냥 막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때리고, 제가 길 지나가는데 한 20대 이 사람하고 한 60대 70대 되신 분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말리고 있고. 참 그거 보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뭐 학교도 무너져 가고, 이 종교도 보십시오. 요즘에 그냥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 착취를 하지 않나, 또는 뭐 노동 착취를 하지 않나, 돈을 착취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있죠. 이게 다 난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메시아냐,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가 어딨나 하고 그냥 헤매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우침. 응?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자, 부처라는 용어가 뭡니까? 부처의 뜻이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눈을 뜬 자, 깨달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뜬 자, 깨달은 자. 그래서 눈을 뜨고 깨달아 가지고 누가 여기 메시아가 있네, 저기 메시아가 있네 해가지고 홀려갖고 다녀가지고 돈 뺏기고, 그리고 그냥 성 착취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구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이 정치 현상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눈을 뜨고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처의 뜻이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그가 바로 부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아주 신흥 종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리고 그냥 엄마가 돈을 종교단체에다가 갖다 줘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세계가 지금 막 떠들썩하죠. 예? 이런 게 다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깨어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누가 내 인생을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제하고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구제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고 눈을 떠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선 말기에 보세요. 일본이 영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응? 이게 세계 열강이 있으면은 이 조선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겠네 해가지고 그래 영국 니네들은 인도를 지배해 우리는 이 조선을 지배할게 이런 걸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또 미국하고 또 약속을 해요. 그래 미국 너희들은 필리핀을 지배해. 필리핀을 지배해. 우리는 조선을 지배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조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미국이 결정해주고 일본이 결정해주고 중국이 결정해주고 북한이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파니 친중파니 친북파니 친미파니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파들은 그냥 다 친미파가 돼가지고 그냥 뭐 트럼프 만세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좌파들은 중국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찬양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가지고 국민 권익파가 돼야 된다. 내 스스로 나의 권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국민 주권파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조금 머리가 있는 그런 놈들이 돈에 눈이 멀고 성에 향락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정도령이다 해가지고 미혹하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 갖다 바치고 거기에 그냥 성을 갖다 바치고 노동력 갖다 바치고 하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 정신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누가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빨리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부분들, 내가 무엇을 무지한가? 그리고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욕심과 양심 속에서 양심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미륵불이고 저분이 정도령이라고 믿으라고 그걸 믿는 순간 뭐 정 교수님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과 진실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양심과 진실.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믿음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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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세뇌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뇌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뇌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자기가 그냥 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세계 통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한국 대통령이 되고 또한 옆에 있는 전도사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래서 자네도 여기 와서 함께 해가지고 자네도 좀 큰 일을 좀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친구가 저게 전도사가 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믿으라는 거야. 그걸 왜 못 믿냐, 믿어라. 우리 목사님이 세계를 통일할 것을 믿고, 또 옆에 있는 친구 전도사님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을 믿고, 자기가 한국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면은 믿음이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자네가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라고. 저분이 바로 세계 통일을 하실 분이고, 내가 한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이 옆에 계신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제가 욕을 해줬겠죠.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것은 양심이 두렵지 않느냐, 진실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강요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양심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믿음을 강요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세뇌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내가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 나가고, 내가 그렇게 하여 진실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철저하게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세에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예, 난세에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냥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정도령이다, 이런 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도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도령이 누굽니까? 정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도. 양심을 실천하는 사람, 네, 바른 길을 말하는 사람, 바른 길을 외칠 수 있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정도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정도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세상을 잡아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면은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을 300명을 만들어 놨는가, 누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9명을 만들어 놨는가, 누가 그들의 월급을 1억 5,400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그들에게 후원금 3억을 만들어 놨는가, 누가 그들의 정당에 500억을 매년 지원하게 만들어 놨고, 누가 1,500억의 선거보조금을 받아가게 만들어 놨고, 누가 6천억의 선거보조금을 가져가게 만들어 놨고, 누가 9,800억의 특활비를 가져가게 만들었는가, 누가 법치주의를 얘기했고 누가 법을 만들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도둑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 도둑놈들을 몰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 주권을 논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권익파가 돼야지 좌파 우파가 돼갖고 좌파교 우파교에 빠져가지고 좌파교 교주를 따르고 우파교 교주를 따르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국민 주권을 찾아야 되고 국민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정신부터 챙겨야 돼요. 내 정신부터 챙겨가지고 내 정신이 바로 내 정신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생각을 하세요. 2시간씩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고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 애들 교육비 내기 바쁘고 그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학벌주의로 만들었는가? 누가 이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로 만들었는가? 누가 이 세상을 명품 세상, 명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아주 그런 천한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었는가? 누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대우받고 좀 가난하면 무시받는 이러한 천한 물질 만능주의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냥 저 아파트를 70층이니 80층이니 막 만들어 놓고 조그만 땅에다가 그냥 하늘까지 건물을 솟아내놓고 누가 돈을 벌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돈을 지출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쫓는 자들은 계속 국민들에게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한 세상입니다 하면서 계속 속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도시로 모여들고 거기 와서 다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이고 이게 내가 다 속았구나. 내가 이게 다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된다. 국민 권익금이야말로 국민 권익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당연한 권리로서 권익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소득이니 국민 배당금이니 국민 주식제니 이런 것들이 다 국민 권익금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국민의 권리와 당연한 주인된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민의 주권,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 하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계속 제가 그냥 정당 가서 충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전 스스로 제가 교육 공무원을 내던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나가라는 거 내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국민 주권 혁명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대한민국이 진짜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오늘도 보세요. 법원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그것을 가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 하니까 법원이 기각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은 어디에서 호소합니까? 억울한 사람은 낫 들고 길로 뛰어나가야 됩니까? 죽창 들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감옥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으면은 서해 피살 공무원 가족들이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자 해가지고 국민들이 18개월 동안 5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법원이 막어? 그래, 법원 위에 국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9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9명의
헌법재판소 소장들이,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그냥 묵살시켜버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9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다. 그게 바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50만 명이 동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저 하늘 같은 분들이 판결을 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야 돼. 저 판사님들이 이렇게 판결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그리고 공개하지 말라 그러면 공개 안 해야 돼.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바보 멍청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국민들의 집단 이성과 국민들의 집단 판단이 이건 아니다 할 때는 국민들이 법 위에 있다.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법을 만들고 니네들은 이 법치주의에서 살아야 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신이야, 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야.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창조주들이 있어. 법의 창조주들이 국회의원들이야. 법의 창조주들이 국민이 지킬 법을 만들어주고 국민들은 그 법을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게 되면은 처벌해버려. 이게 법치주의야, 법치주의.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정당 보조금 500억씩 만들어 놓고 합법적인 횡령을 하고 있고, 선거 보조금 1,500억 만들어 놓고 합법적인 횡령을 하고 있고, 선거 보조금을 6천억을 만들어 놓고 또 합법적인 횡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9,800억에 특활비를 만들어 놓고 합법적인 횡령을 해도 그게 법치주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련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련되게. 그래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18개월 동안 50만 명이 인터넷이나 문서로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길바닥에 죽창을 들고 나가고 국민들이 낫을 들고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길바닥에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세련된 국민주권주의를 외쳐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다,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다, 국회의원 위에 국민이 있다라는 것을 시스템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술 처먹고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망치게 법을 만들면 대한민국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길바닥에 죽창 들고 나가면은 때려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개돼지 아닙니까? 개돼지.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방선거 폐지하고 쓸데없는 저 교육감 선거 폐지하고 거기에 8,803억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방의원들 월급 주느냐고 1년에 2천억을 쓰고 있어. 2천억을.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싹 없애버려야 돼요. 지방선거 폐지,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폐지해버려. 교육감 폐지,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폐지해버려. 보좌관 2,700명 이거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해가지고 폐지시켜버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합시다.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진짜 국민주권주의다.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개돼지처럼 살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들까지도 그 짓꼴을 면치 못한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우쳐가지고 뭉쳐야 돼요. 내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계속 국민동의 청원했는데 국민들이 한 400명인가 500명인가 동의했어요. 400명, 500명. 물론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게 400명, 500명이 아니라 적어도 진짜 5만 명은 동의를 해야지. 예?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표결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더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합시다. 그리고 보좌관 제도 없앱시다. 그리고 지방의원 제도 없앱시다. 교육감 제도 없앱시다. 무슨 놈의 교육을 하는데 감시가 필요합니까? 무슨 교육감이 필요합니까? 교육은 평생교육 체제로 가면 돼요. 평생교육 체제. 평생교육 체제로 가가지고 그냥 중앙 평생학습센터 센터장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교육부 또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필요 없습니다. 교육은 인성교육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재능, 창의성,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개성을 펼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 그것을 이념적으로 끌고 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 교육은 이미 교육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도 폐지하고 차관도 폐지하고 교육감도 폐지하고 그냥 지역 평생학습센터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성교육해야 돼. 무슨 교육에 이념이 필요하고 무슨 입시 위주의 시험 공부를 시키는 게 무슨 놈의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깨어난 사람들은 학교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이제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하는 게 니네들보다 낫겠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눈을 떴구나. 우리 국민들이 부처가 됐구나. 부처는 눈을 뜬 자, 깨달은 자가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달았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떴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겠다. 그때 비로소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 미륵불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게 아니고 정도령이 나타나고 구세주가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깨달았을 때 개벽이 되는 거예요. 개벽. 그게 개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개벽해야 된다. 이 개벽은 국민들이 눈을 뜨고 국민들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개벽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구세주를 기다리고 백날 첫날 정도령을 기다리고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미륵불을 기다려 보세요. 뭐가 나오나?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눈을 떴을 때 개벽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벽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결국에는 세상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계속 제재를 받고 또 중지를 당하고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원래 귀한 거는 이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깨어나야 된다. 함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우리가 지금 개벽을 열고 있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힘들어도 이 좁은 길에서 계속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외쳐서 우리 국민들이 좌파교와 우파교에 세뇌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파가 되고 국민 권익파가 돼서 국민들이 깨어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에 개벽이 온다. 대한민국에 개벽이 오는 날, 그런 날 우리가 진정으로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이 되고 국민 주권 국가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한 약 400명 정도가 동의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목소리를 국민들이 계속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등록 시에는 또 자동차 취득세를 내요. 기름 넣을 때 세금이 부과되고 주차할 때도 주차비를 내고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에요. 안 들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또 자동차세를 매년, 그것도 일반인들은 매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자동차세를 걷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자동차세는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을 걷어가가지고 이놈들이 어디다 갖다 씁니까? 예? 이 세금을 걷어다가 정당 보조금에다가 갖다 쓰고 그리고 또 자기들 선거 보조금으로 갖다 쓰고 선거 보조금으로 갖다 쓰면서 특할비로 갖다 쓰면서 자기들의 기득권만 계속 강화시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재산세 폐지, 이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고요. 9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9명. 네, 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9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9명. 네, 재산세 폐지. 이 재산세를 왜 폐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그래서 구입을 위해 번 돈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등등 모든 세금을 내고 아껴서 구입을 했는데 또다시 보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삼중과세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구입할 때 취득세도 냈어요. 농어촌 특별세도 냈어요. 지방교육세도 냈습니다. 돈은 그냥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번 돈은 다 소득세 떼고 부가가치세 떼고 종합소득세 떼고 간접세 떼고 다 뗐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여행도 안 가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돈을 모아놨더니 그래가지고 기껏 노후에 집 한 채 갖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재산세를 물려가지고 나라에다가 월세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 월세를 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가져가면 뭐하냐라는 거야. 이놈들이 또 공무원들이나 116만 명으로 늘려놓고 공무원 충당 부채가 1138조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100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자기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갖다 쓰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재산세 폐지해라.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재산세 폐지 그리고 자동차세 폐지
이거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상속세, 증여세 폐지, 이거 우리가 계속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선관위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아야지,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으면은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부장판사, 지법원장이 맡고 있는 현행 관례를 폐지해야 한다. 부정선거 발생 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인 민간인이 맡고 부정선거, 부실선거, 불법선거 적발 시 바로 법적 책임을 물게 해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떤 분들은 정 교수님, 아니 그저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부장판사, 지법원장이 맡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구조인데 그걸 왜 문제 삼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지배할 때 꼼수를 쓴 거예요. 꼼수. 아, 요게 만약에 부정선거가 터지게 되면은 이걸 방탄 선관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방탄 선관위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선관위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하고, 그리고 각종 선관위 위원들을 장관급으로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 지법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시군구 위원장으로 세우고 법원장들을 지역 선관위 위원장으로 세우면은 나중에 부정선거 아무리 의혹이 터져 나와도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못해요. 지금 국회의원 놈들이 면책 특권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들이 어떠한 법을 만들든 어떠한 법에 표결을 하든 처벌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꼼수. 그래서 선관위도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 맡는 것은 꼼수다. 이거 폐지하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 정치권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안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 동의 청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쁜 악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아주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처벌을 해버려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국민들은 배고파 죽고 있는데 뭐 저 전교조, 전공로, 노조 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준다? 국민한테 동의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정당 보조금 만든 놈들, 선거 보조금 만든 놈들, 요런 놈들 다 잡아다가 처벌해야 됩니다. 면책특권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하고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 청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민동의 청원, 재산세 폐지, 자동차세 폐지,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국회 예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부정선거 특검, 그리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반환제, 이거 국민동의 청원하고, 이거 제가 하는 이유는 국민들과 함께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국민들이 함께 깨어나기 위해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여러분들도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깨우세요. 네, 깨워가지고 우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 대법관이 맡는 거 폐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뭐 면책특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면책특권을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국회의원은 그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충분히 소신껏 정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불체포 특권 유지, 면책 특권 유지에 대한 국민 청원을 하시고 저는 면책 특권 폐지,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면책 특권 폐지 힘들어도 해야 돼요. 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고 계속 부정선거 특검해라 라는 것도 계속 외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죽는 그날까지 외쳐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루하루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 손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가 국민이 국민답게, 국민이 주인답게, 진짜 이게 뭐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이 주인인지 거지인지 노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인인 세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뭐 다시 군사혁명이 일어나면 그놈이 똑같아요. 또 아주 돌대가리 놈이 또 뭐 저 정권 잡아가지고 국민들 힘들게 만들면은 저 미얀마처럼 돼버립니다. 미얀마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 주권혁명. 그 국민 주권혁명의 꽃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다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래야지 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정권을 잡으면은 또 국민들 고열 빨아먹고 국민들 피 빨아먹고 그러면은 국민들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새로 또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개벽을 시켜야 된다. 그 개벽은 국민 주권 국가로 개벽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꽃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난세에 많은 국민들이 종교적으로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훌륭한 종교인들은 양심적이고 진실을 따라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쁜 종교인들은 돈과 명예와 성적 유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닫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 실천과 양심 실천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의 주권을 스스로 가져서 이 나라를 분명히 국민 주권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주변을 깨워서 우리가 계몽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에 계몽혁명이 있었어요. 볼테르와 루소가 국민을 계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민주권혁명이 완수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뭐 국민권익당 해도 되고 국민주권당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이 나라를 구할 여러 방책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 계몽운동에 나서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